안녕하세요. 전원 생활을 꿈꾸거나 이미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봄마다 무거운 흙을 뒤집고 허리를 굽혀 씨앗을 뿌리는 고된 노동 없이도 그저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꿈 같은 정원 말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텃밭을 가꾸는 일이 큰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릎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년 시장에 나가 모종을 사고 다시 밭을 일구는 과정이 예전만큼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9가지 특별한 식물들을 만나보신다면 여러분의 정원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한 번만 정성껏 땅에 심어두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건강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보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챙겨주며 무엇보다 우리 몸을 아끼며 지혜롭게 농사짓는 진정한 치유 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뒷마당은 매년 수확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작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순위의 가장 마지막인 1등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그 모습과 생존 방식이 너무나 독특하고 신기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조차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땅 위를 걸어 다니며 세력을 넓혀가는 이 마법 같은 식물의 정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더 똑똑하고 편안하게 농사짓는 법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정원을 평생의 보물창고로 만들어줄 9가지 식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원을 평화로운 안식처로 만들어줄 귀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번째 식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정원의 첫 번째 보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순위의 9번째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대왕입니다. 대왕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봄마다 우리에게 건강한 줄기를 내어주는 아주 기특하고 강인한 식물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68살의 지훈님은 매년 이른 봄 대왕이 붉은 싹을 틔울 때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왕은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정원의 다른 식물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생명력의 상징이지요. 대왕을 심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이 잘 빠지고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 약 90cm 정도의 넉넉한 간격을 두고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한 해 동안은 뿌리가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수확을 참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은 향후 10년 동안 마트에서 채소를 살 걱정을 덜게 될 것입니다. 지훈님은 대왕 줄기를 수확해 달콤한 잼을 만들거나 건강한 청을 담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대왕의 넓은 잎에는 독성이 있으니 반드시 붉은 줄기만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만 지킨다면 대왕은 여러분의 정원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서 붉은 빛을 뽐내는 대왕의 생명력을 감상했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아래로 돌려 땅속의 보물을 찾아볼까요? 8번째 순위는 바로 돼지감자입니다. 뚱딴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식물은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70살의 명수님은 당뇨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돼지감자를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정원 한 구석을 가득 채운 돼지감자 덕분에 약을 덜 먹어도 몸이 훨씬 가뿐해졌다고 자랑하십니다.
돼지 감자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척척 자라나는 무서운 생명력에 있습니다. 돼지 감자는 깊이 7cm에서 15cm 정도로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해바라기를 닮은 노란 꽃이 무려 3m 높이까지 자라나 정원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명수님은 돼지 감자가 너무 잘 자라서 가끔은 무서울 정도라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하죠. 가을에 서리가 한두 번 내린 뒤에 땅을 파보면 알알이 맺힌 돼지 감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가 가장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확할 때 땅속에 남겨둔 작은 조각들이 내년 봄이면 다시 싹을 틔워 풍성한 군락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는 이 성실한 식물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효자 채소가 아닐까요? 땅속의 보물 돼지 감자가 든든한 건강의 기초가 되어준다면, 이제는 우리 식탁 위를 매일 푸르게 채워줄 일상 속의 보약 같은 식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부추는 남자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하여 기양초라고도 불리며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귀한 식재료였지요. 67살의 영희님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부추밭을 일구고 계신데, 사계절 내내 마트에서 팔을 살 일이 거의 없다고 자랑하십니다. 부추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위로 슥슥 잘라 수확하고 나면 며칠 뒤에 다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심어두면 해마다 뿌리가 더 튼튼해지면서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신선한 채소를 내어줍니다. 영희님은 부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은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질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부추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그늘에서도 잘 견디며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텃밭이 따로 없는 분들이라면 베란다 창가에 화분 하나만 놓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흙이 마르지 않게 물만 제때 주면 초보 농부라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추꽃이 하얗게 피어날 때면 나비와 벌들이 찾아와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식물이 또 있을까요? 부추가 은은하고 향긋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다면, 이번에는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섯 번째 순위는 바로 서양고추냉이입니다. 이 식물은 한 번 심어두면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만큼 지독하게 강인한 녀석입니다. 72살의 정숙님은 처음에 이 식물을 심을 때 설마 잘 자랄까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정원에서 가장 든든한 식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양고추냉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매년 더 넓게 번져나가는데, 그 매콤하고 알싸한 향은 입맛이 없을 때 최고의 천연조미료가 되어줍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뿌리 조각을 살짝 비스듬히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관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잘 자랍니다. 정숙님은 고기를 구워 드시거나 생선회를 드실 때 이 뿌리를 직접 갈아 곁들여 드시는데, 그 깔끔하고 깊은 맛은 시중에서 파는 소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이 식물은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자칫하면 정원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처럼 큰 화분이나 별도의 칸막이가 있는 구역에 심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고 나면 더 단단하고 매콤해지는 서양고추냉이는 우리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강렬한 알싸함으로 입맛을 돋우는 서양고추냉이가 정원의 자극제라면, 이번에는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아주 우아하고 귀한 손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순위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무려 15년에서 20년 동안 매년 봄마다 우리에게 싱싱한 줄기를 선물해 줍니다. 72살의 영숙님은 텃밭 한쪽에 아스파라거스 전용 침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 1년과 2년 동안은 수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기다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얻은 보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봄이면 영숙님의 식탁에는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통통하고 아삭한 아스파라거스가 가득 올라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심을 때는 조금 정성이 필요합니다. 30cm 정도 넓고 깊게 도랑을 파서 물이 잘 빠지는 흙과 거름을 듬뿍 섞어준 뒤 뿌리를 심어야 합니다. 영숙님은 아스파라거스가 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자들에게도 자주 챙겨주시는데 아스파라거스의 풍부한 아스파라긴산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매년 봄 가장 먼저 올라오는 초록색 창 같은 아스파라거스를 톡톡 꺾어 수확할 때의 그 손맛은 세상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행복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20년 동안 책임져 줄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오랜 인내 끝에 얻는 아스파라거스의 기쁨이 있다면 이번에는 우리 어린 시절 논둑이나 밭둑에서 흔히 보았던 추억의 맛을 정원으로 옮겨오려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수영입니다. 많은 분이 잡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수영은 매년 봄마다 스스로 싹을 틔우는 아주 훌륭한 다년생 채소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특징은 레몬처럼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난다는 점이지요.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 수영 한 잎을 따서 씹어보면 입안 가득 침이 고이면서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영은 특별한 관리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며 해충도 거의 타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 잘 자라며 비가 적게 오는 가뭄에도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69살의 명자님은 소화가 잘 안 될 때면 수영잎을 따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연하게 국을 끓여 드시는데 수영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들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0cm 정도 자란 어린 잎을 수시로 따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또 새로운 잎이 금방 올라옵니다. 잊혀졌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수영의 새콤한 맛은 여러분의 정원을 단순한 밭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수영은 겨울철에도 뿌리가 얼지 않고 견디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어김없이 다시 얼굴을 내밀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추억의 맛을 전해주는 수영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정원을 한층 더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예술 작품 같은 식물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서양에서는 귀족의 채소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는 아티초크는 한 번 심어두면 5년 이상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다년생 식물입니다. 75살의 정성님은 처음에 이 식물을 보고 채소가 아니라 예쁜 꽃나무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빛이 도는 커다란 잎과 나중에 피어나는 보라색 꽃은 정원의 분위기를 단숨에 고급스럽게 바꿔놓지요. 아티초크는 햇빛이 잘 들고 거름이 넉넉한 땅을 좋아합니다. 정성님은 아티초크가 간 건강에 좋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껏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아티초크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옆으로 크게 번지기 때문에 90cm 정도 넉넉한 공간을 두고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봉우리가 아직 단단하고 꽉 닫혀 있을 때 수확해서 쪄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마치 밤이나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아주 일품입니다. 만약 수확 시기를 놓쳐 꽃이 피게 두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벌과 나비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여러분의 정원을 생명력 넘치는 숲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아티초크의 우아함이 정원의 품격을 높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곳인 눈 건강을 지켜줄 달콤한 보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지만 한 번 심은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69살의 경희님은 은퇴 후에 작은 블루베리 나무 몇 그루를 심으셨는데
이제는 나무가 훌쩍 커서 매년 여름이면 손주들에게 줄 블루베리를 한 바구니씩 수확하신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블루베리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흙입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트모스나 소나무 잎을 섞어 흙을 준비해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경희님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나무 두 종류를 나란히 심으셨는데 서로 수분을 도와주어 열매가 더 크고 달콤해졌다고 자랑하십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 가지치기를 조금만 해주면 해마다 수확량이 늘어나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름날 아침 이슬이 맺힌 블루베리를 한 알 따서 입에 넣었을 때 터지는 그 달콤한 즙은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마법의 명약입니다. 정성껏 가꾼 블루베리 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선명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블루베리의 달콤한 여운을 뒤로하고 이제 드디어 오늘 대망의 1등을 차지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생존 방식이 신기해서 자연의 마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데요. 바로 삼층파입니다. 이집트 걷는 양파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4살의 민수님은 평생 농사를 지어오셨지만 이 삼층파를 처음 보셨을 때는 세상에 이런 파가 다 있나 싶어 눈을 의심하셨다고 해요. 보통의 파는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히지만 삼층파는 줄기 꼭대기에 작은 양파 같은 주아들이 층층이 달립니다. 민수님은 이 파가 스스로 정원을 걸어 다닌다고 말씀하시며 허허 웃으십니다. 줄기 끝에 달린 작은 알뿌리들이 무거워지면 줄기가 자연스럽게 땅으로 휘어지는데 이때 땅에 닿은 알뿌리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금씩 자리를 옮기며 스스로 번식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지요. 한 번만 심어두면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정원 곳곳으로 세력을 넓혀가며 우리에게 끊임없는 먹거리를 제공해줍니다. 민수님은 삼층파의 파란 잎은 부추처럼 잘라쓰고 땅속의 알뿌리는 장아찌를 담가 드시는데 그 맛이 일반 파보다 훨씬 진하고 달콤하다고 자랑하십니다. 삼층파는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잘 자랍니다. 특별한 거름이나 물주기 없이도 스스로 땅을 찾아가며 대를 이어가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고마운 효자가 어디 있을까요? 민수님은 이 삼층파를 보며 자연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에 맡기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삼층파 한 뿌리를 정원에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매일 아침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9가지 정원의 보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장 먼저 이른 봄의 전령사 대왕부터 시작해서 당뇨, 건강의 파수꾼, 돼지감자, 그리고 우리 식탁의 영원한 친구 부추를 만났습니다. 알싸한 매력의 서양 고추냉이와 20년의 약속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추억의 새콤한 맛 수영도 있었지요. 우아한 귀족의 채소, 아티초크와 눈을 밝혀주는 달콤한 블루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길을 걷는 신비로운 삼층파까지 말입니다. 이 9가지 식물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정원 생활의 여유와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지혜로운 정원 가꾸기는 무조건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며 영리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정성으로 매년 수확을 거두는 이 다년생 식물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육체적인 고단함은 덜어주며 경제적인 보람까지 안겨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꾼 이 정원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흙을 만지며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고
그 결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자 치유 농업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9가지 식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키우고 계신 여러분만의 특별한 다년생 식물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다른 많은 정원 가꾸기 이웃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원이 매일매일 더 푸르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귀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하셔서 앞으로도 이어질 건강하고 똑똑한 정원생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된 노동이 아닌 즐거운 휴식이 되는 정원, 그리고 매년 수확의 기쁨이 멈추지 않는 마법 같은 공간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보석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